DKN의 모닝와이드 3부 오늘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뜨거웠던 스포츠 이야기들 같이 또 나눠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톡톡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번 주에도 아주 뜨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에 뭐 속보인데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개입을 공식으로 한다라고. 네. 문체부가 감사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확정을 줬다고 했죠. 네. 이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럼요. 네. 관광부가 이제 유인촌 장관이 며칠 전에 조사를 좀 해보자. 사전 조사를. 네, 이렇게 워낙에 난리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좀 해보자 했다가 며칠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네. 이제 실무를 책임지는 이제 장미란 네. 전 역도 선수죠. 장미란 차관이 네. 이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식 통보가 축구협회에도 갔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이제 축구협회는 그냥 사단법인이었는데 네, 작년까지가 사단법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였다가 네. 올해서부터 이제 정부 그리고 지방단체로부터 공직 기관단체라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10억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거가 되면서 문체부에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주 시끌시끌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문체부가 감사에 공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건지 참. 근데 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축구협회 이런 이 시스템 그리고 감사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일단 그렇지만 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선임 과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감사 통해 밝혀지면은 뭐 선임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죠. 자체가 취소되진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되면 더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와서 또. 그죠? 네. 홍명보 감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업무죠. 코치진 구성과 그리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선수들, 손흥민 주장을 포함해서 면담을 갖기 위해서 지금 유럽 출장길에 나섰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가 들어간다, 뭐 얘기가 나오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축구협회가 일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대응도 잘못했다고 봐야죠. 대표적인 게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박주호 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축구협회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작심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반응이 이 비밀 유설 이걸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감이다.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전직 선수들이 국민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바로 깨갱하더라고요. 법적 조치 없을 거라고 어제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박주호 전 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바로 그러다가 역풍을 맞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문체부가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한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역풍이 일어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자격이 없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최현준 기자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홍명보 감독도 다른 외국,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현실적인 감독 후보 중에서 제시마시나 뭐 르나르는 너무 비쌀까요? 뭐 르나르 뭐 글쎄요 뭐 귀네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귀네시 정도는 저희가 돈을 감당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홍명보 감독의 퀄리피케이션이 저는 귀네시 감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선 아래급 정도는 된다고. 그렇죠. 저희는 약간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왔던 외국인 감독들보다는 아래, 그러니까 많은 후보보다는 좀 위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명확한 성과가 있는데 사실 또 비판론자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수준 차이가 다르죠. 워낙 난다. 다르죠. 그래서 물론 정말 잘한 일이지만 올림픽 동메달로 너무 많이 홍명보가 포장돼 있다. 사실은 이런 비판도 있긴 있죠. 그 성과로 월드컵을 갑자기 맞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역사상 최상의 꿀조다. 알제리, 벨기에 그리고 러시아였죠. 네, 그러니까 뭐 만날 수 있는 그때도 가장 좋은 조를 만난 셈인데 첫 경기 러시아랑 1대1로 비길 때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1무 2패로 정말 알제리한테 패한 게 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월드컵에서 실패를 했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행정일을 하다가 울산을 2연패를 이끌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역풍이 일어난 이유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그 과정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도 스스로 선임이 말을 바꾼 되고 난 다음에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약간 내 자신이 이제 죽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약간 순교자 자신이 이제 대의와 한국 축구를 위해 순교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반감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울산 팬을 비롯해서 한국 국민들이 가장 좀 실망했던 거는 거짓말하고 K리그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존중이 전혀 없는 그렇죠. 네. 그럼 뭐 아무튼 시끌시끌 선임이 됐고 업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이 뭐 그냥 저도 오늘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야 되겠어요. 한국 축구는요. 이 고대 라인이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죠. 네. 고려대학 오랫동안 정말 이게 몇십 년 된 고질적인 악습인데 지금 정몽규 회장 고대죠. 홍명보 감독 고대죠. 사퇴한 정혜성 전 기술위원장도 고대죠. 이임생 총괄이사도 고대고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특히 스포츠계 뭐 학연 지연 그 라인 그런 것들. 축구협회는 고대 라인.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허물어지지 않는 성벽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협회에서 고대 라인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잘 했으면 하지만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손흥민 주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년 전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하고 손흥민 당시 이제 떠오르는 스타였죠. 사실 손흥민 발탁도 홍명보 감독이 최종 결정을 하긴 했지만 국민 여론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홍명보 감독은 또 다른 고대 라인이었던 박주영 선수가 홍명보의 원픽이었죠. 잖아요. 거기로 손흥민을 잘 안 쓰고 그리고 박주영 선택했을 때 본인의 말을 뒤집은 거거든요. 현 소속팀에서 기량을 보여주고 열심히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뽑겠다고 했는데 박주영이 그때 이제 완전 벤치 멤버도 아니었어요. 후보로도 못 나오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결국은 박주호를 썼어요. 박주영을. 자기 말한 거를 그러니까 선수 선발에서 이렇게 원칙을 자기가 뒤집으면서 물론 사과를 했긴 했지만 그때 말 진짜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선수가 아니고 좋은 감독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말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는 원칙, 뭐 상식, 투명성, 뭐 공정, 뭐 전문성, 솔직함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렇게 지금 국민 여론이 나쁘긴 해도 막상 또 본 게임 가면은 열심히 응원해요. 한국 분들은. 응원해야죠. 당연히 응원하는데 저는 홍명보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선수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해도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쉽지 않은 건데 일단 당장 최종 예선에서 물론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이긴 하지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이탈하는 선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좀 걱정도 루머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10년 전에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뭐 그렇게 아주 소위 짝짝꿍이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제 주장과 감독으로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사실 또 이 손흥민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뭐 황희찬이든지 뭐 이강인 뭐 많이 이제 화해했다고 하니까 유럽 그렇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젊은 대표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많이 의지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와 이제 홍명보 감독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면은
사실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정말 100% 잘 따를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고요. 네, 좀 해소할 것들 좀 해소하고 이번에 개혁이 필요한 것들은 개혁을 하면서 좀 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그렇죠. 좀 정비를 해서 나아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야구 얘기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야구 드디어 얘기. 야구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알링턴에서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 경기가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코리안 리거가 없었어요. 달라스 지역에서 올스타전 하는데 한국인 올스타가 없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정말 아쉬웠죠.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스타전 취재를 갔는데 한국 선수가 없으니까 좀 취재 동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근데 저도 뭐 중계를 많이 해봐서 그 분위기는 알지만 저 이렇게 미디어가 많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뭐 기자석, 뭐 지하, 뭐 방마다 기자들이 꽉 들어찼는데. 아니 진짜 바글바글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근데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 일본 취재진이었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네. 일본 매스컴들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일본 매스컴은 정말 뭐 오타니도 오타니지만 또 이제 일본 선수들이 또 이렇게 올스타전에 여러 명이 출전을 하면서 일본 미디어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한국 올스타가 없었고 좀 달라스에서 했는데 김하성이나 이정우가 정말 뭐 이정우 선수는 부상으로 이제 낙마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올스타전에 뽑혔다 감독 추천이라도 그러면 진짜 한국에서도 더 많이들 왔을 테고 저희도 신났을 테고 그럼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올스타전 게임 자체는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역전. 아니 근데 오타니의 홈런이 터지고 오타니가 나긴 난 친구더라고요. 네. 야, 올스타전 첫 홈런 쳤잖아요. 그렇죠. 3점 홈런. 그냥 맞는 순간에 한 번에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첫 올스타 출전인데 듀란 선수가 보스턴이죠. 주인공이 됐습니다. 역전 홈런을 때리면서.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또 그 선발로 나섰던 완전히 루키인데 폴 스킨스. 네, 스킨스. 와, 대박이더라고요, 이 친구. 몇 달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선수인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번 시즌 앞두고 드래프트가 됐고 1순위로. 드래프트가 당연히 됐으니까 야구는 원래 드래프트가 되면 한동안 마이너리그 그렇죠. 단계별로 거칩니다. 최소 1년 정도는 하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올 봄에 바로 뭐 콜업이 되더니 지금 피처 파워 랭킹 1위에 올랐어요. 이번 주. 그리고 올스타전 선발 등판을 해서 1위링을 또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사이닝 1위 후보로도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신인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 시즌 앞두고 드래프트된 신인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물론 중계 화면으로는 몇 번 봤지만 이제 실제 라이브로 본 게 올스타전이 처음이었는데 구위가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가 하나 나왔다 싶고요.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난 시즌 이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주 기쁨을 누렸는데 이번 시즌 전반기 사실은 좀 기대한 만큼 잘 흘러가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가 꼬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반기 좀 평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이제 창단 첫 우승을 하면서 사실 분위기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한 건 역시 선수들 부상이죠. 부상으로 이제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시즌 초반 아주 잘하던 좌시영 부상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리 시거도 스프링 캠프를 참석을 못하면서 거기도 꼬였고 뭐 좌시영 그랬죠. 그리고 주축 타자들이 지금 건강한 선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가르시아도 그랬고 이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타선이 그랬고 그때 선발이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매달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탈자가 나오면서 진짜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기한 게 선발 투수 중에 그렇게 부상이 많은데도 또 선발은 타선에 비해서 그럭저럭 굴러가지 않습니까? 선방한 거예요. 네, 전반 선방했죠. 그리고 마무리도 그랬고 불펜도 그렇고 진짜 꾸역꾸역 이렇게 하면서 물론 5할 승률에서 지금 4개가 모자라지만 선대 시애틀한테 8.5경기까지 10경기까지 벌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다 지금 전반기 맞추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5경기까지 줄였어요. 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이제 휴스턴하고 해서 위닝 시리즈 가져온 게 컵긴 컸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전반기에는 좀 부상들이 이어지고 약간의 부상 여파로 타자들의 부진까지 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좀 저조한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답답한 시즌 전반기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승률이 4할 7푼 9리, 그러니까 5할이 안 되는 승률입니다. 네. 46승 50패. 성적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다른 지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재미있는 점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성적이 다 안 좋아요. 지금 1위인 시애틀이 52승 46패, 2위가 휴스턴인데 한 경기 차로 50승 46패.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위와 5경기 차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46승 50패. 자, 이 정도 성적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지만 아메리칸 리그 지금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 레인저스의 약간 반등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오늘부터 아메리칸 리그 최강팀인 중에 하나죠.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만나는데 그리고 7월 30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네. 트레이드 마감까지. 이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가 거죠. 계속 얘기했던 이 셀러냐 바이어냐 그렇죠.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셀러가 될 수는 없다예요. 셀러가 될 수는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하는데 여기서 시즌을 포기한다. 네. 그리고 작년 챔피언이 지금 요즘 아직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서 포기해버린다. 자 이제 결론은 하나거든요. 네. 지구 우승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와일드카드는 와일드카드가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지구 뭐 동부나 중부나 와일드카드 팀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5게임 이 선두를 노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포스트시즌 가려면. 네.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결단을 내린다면은 뭐 적극적인 바이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텍사스 페이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팜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지금 텍사스 팜이 상당히 좋아졌다가 싹 다 다 콜업이 되면서 지금 맞아요. 월콧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정말 그러니까 팜이 지금 없습니다. 타 팀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팜이 팜은 없어요. 사실은 네, 없다고 없어요. 봐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바이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셀러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애매하죠. 애매한 상황이고 팜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렸는데 1, 2년 사이에 지금 올해 사실 트레이드 매물 좋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텍사스는 팔 매물이 꽤 있거든요. 팔 매물은 꽤 되죠. 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근데 어차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네. 브루스 보치 감독이 이번 시즌을 포기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팬들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크리스 영 단장이 물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단장의 게임이라고 보지만 브루스 보치 감독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 챔피언이고 해서 셀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셀러의 유혹이 있긴 하나. 있기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셀러가 되지 않고 달려도 지구 우승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5게임이 쉽지 쉽지 않죠. 네. 후반기 5게임 거기다가 지금 휴스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세인데 시애틀은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휴스턴을 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셀러에 대한 유혹이 있으나 작년 챔피언이라는 그런 어떤 자존심.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셀러를 해버리기에는 전력이 너무 아깝죠. 네, 전력이 아깝다. 네. 네. 그리고 아니 뭐 막말로 시애틀 와이삭스 정도 네. 이런 뭐 3할도 안 되는 성적이면 당연히 셀러 해야죠.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연승 분위기 타면은 불가능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후반기에 텍사스 레인저스는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에반 카터가 물론 부진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에반 카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지금 좌시형이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네.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에버리지 게임이거든요. 네네. 특히 타선은 올라올 선수가 올라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좌시형 그렇죠. 에반 카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물론 작년에 반짝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에반 카터는 지금 부상도 있었지만 또 2년차 징크스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소포모 징크스도 있고 했는데 저는 올라올 선수는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네. 가르샤 그렇죠. 네. 또 세미언이나 지금 코리 시거가 지금 상승세죠. 네, 시거는 이 선수는 그야말로 다 검증이 끝난 맞습니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와이어 랭포드가 또 요즘에 살아나고 있고요. 와이어 랭포드를 주목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전에 얼마나 진짜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와이어 랭포드.
근데 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주목받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 저는 승부를 걸 때가 네.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타선도 좋아질 일이 남았지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자보다는 네. 이 뭐 선발이면 좋겠지만 선발 아이들은 정말 쏠쏠한 불펜 정도 하나는 이 트레이드 마감 전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보강이 되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또 생각이 다른 면도 있는데 저도 약간 셀러는 반대입니다. 셀러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바이어는 못 되더라도 달려야 되는 걸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영입보다는 네. 투수를 몇 명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자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가 제 의견인데. 타자를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좌시영이나 예방커터가 돌아온다고 해도 확실한 건 아니고 가르시아의 부진이 좀 심상치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만한. 그리고 듀라는 작년에 팔았을 때도 참 아깝네요. 그래는 좀 그렇죠. 근데 사실 가르시아 같은 경우도 네. 이 홈런 더비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 제안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왔거든요. 네네. 또 알링턴에서 홈에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가르시아 선수가 이제 후반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네. 이거에 집중하려고 정중히 고사를 했거든요. 네.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가르시아도 후반기에 네. 살아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물론 후반기로 갈수록 좋은 불펜 자원에 귀한 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투수는 올 수 있는 투수들이 지금 타일러 말리 이미 재활 시작했는데 구위가 괜찮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하면은 8월쯤에 디그롬이 뭐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그러니까 제가 되겠습니다만 투수 보강을 얘기한 네. 게 물론 지금 뭐 핫한 크로셰 지금 와이삭스 에이스죠. 네네. 이런 선수들은 못 사요. 그렇죠. 이런 팀은 정말 뭐 볼티모어나 양키도 얘기가 나오고 정말 이 월드 시리즈 이번 찬스타에서 노리는 팀들은 분명히 이 선수 데려올 거예요. 네네. 스쿠발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수를 A급을 데려오자는 게 아니라 데려오면야 좋죠. 근데 네. 전실적으로 텍사스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급 선수 네. 그리고 이제 불펜 요 정도 선수에서 쏠쏠한 선수를 데려오면은 저는 지금 투수력으로는 사실 포스트시즌 이게 물론 디그롬이 온다고 해도 네. 근데 너무 퀘스천 마크가 크거든요. 네, 디그롬은. 그렇죠. 네. 슈어저는 저는 웬만큼 해줄 것 같은데. 슈어저는 지금 한 3선발 역할을 네. 복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펜이나 선발, 5선발, 4선발 정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니 저는 어렵다는 왜냐면은 거죠. 지금 네. 이제 얘기가 이제 말리 돌아오죠. 말리는 이제 재활 등판 시작했으니까 디그롬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브래드포드라든지 더닝 같은 선수들 브래드포드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더닝 같은 선 돌아올 수 있고 스포츠 불펜 돌아왔고 지금 로버슨하고 예이츠가 예이츠. 상당히 회춘해서 잘하고 있고 불펜에서 그 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제 선발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더닝이라든지 넘쳐난다고 해도 과연 이 포스시즌을 겨룰 만한 아니 그래도 실력이 제가 될까? 그게 생각했을 아쉬운 때 거죠. 만약에 아무도 안 판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이제 다 돌아왔고 아무도 안 판다 생각하면은 네이슨 이볼디 그 다음에 뭐 디그롬, 말리, 슈어저 뭐 거기에 뭐 그레이 장그레이. 네 뭐 아니면 로렌젠 뭐 하면은 뭐 그 남는 선수들이 힌이나 더닝이나 브래드포드 같은 선수들이 불펜으로 갈 수 있고요. 중간 게투로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중간 게투 활약도 했던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타 팀에서 그냥 데려오자는 게 네. 저도 그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현금 트레이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인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뭐 잔그레이는 좀 아깝다. 아까 잔그레이는 그 예. 아직 2년 그렇죠. 남았으니까. 계약이. 네. 뭐 더닝 이 정도 선수는 좀 트레이드 매물로 쓸 수는 저는 있을 것 트레이드 같아요. 매물로 오히려 이제 계약이 마무리가 좀 되는 앤드류 히니 같은 게 뭐 아주 좋은 선발은 아니어도 요즘 투수가 부족한 여러 팀들한테는 그렇죠. 히니 정도면. 네, 네. 하위 선발로 충분히 괜찮은 선발 자원이니까 앤드류 히니 같은 선수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뭐 끝나는 로렌젠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정도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서 우리가 오히려 타선을 조금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장 애매한 게 이제 이볼디하고 슈어저인데 그렇죠. 슈어저는 사실은 트레이드 거부권을 아직 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볼디가 플레이어 옵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볼디하고 슈어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볼디가 결정을 하면은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아주 우리가 이볼디 카드로는
꽤 괜찮은 트레이드를 사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빅게임 픽처로 이볼디는 다 검증이 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이볼디를 원하는 이 팀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발진을 5인을 채우고 뭐 더닝이나 브래드포드 뭐 그런 선수들을 조금 불펜으로 돌리고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후반기 첫 경기인 이 볼티모 오리올스와의 시리즈가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가늠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네. 볼티모어전에서 만약에 3연전 주말 금토일 1승 2패라도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위닝 시리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1승 2패만 해도 희망은 있다. 그럼요. 저는 오케이. 수입을 당하면은 고민이 커질 것 같고요. 1승 2패만 하면은 그냥 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볼티모어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수가 그 유격수 맡고 있는 네. 그 선수 이름이 뭐였죠? 네. 핸더슨인가? 네네. 거런 핸더슨. 22살인가 3살인데 옛날 저는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피지컬도 좋고 야구를 너무 잘합니다. 네, 잘하죠. 볼티모어는 선수단도 젊고 아주 대단한 물론 투수진도 세지만 네. 저는 그 한 명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핸더슨 선수 꼭 데려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볼티모어 다음에 와이삭스인데 와이삭스 4연전인데 와이삭스가 이제 지금 팀 성적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텍사스랑 제대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한번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뭐 최 기자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생각에는 셀러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바이어도 아닐 것 같은데 어렵죠. 네, 최현준 기자 생각은 그래도 자원을 좀 활용해서 중간 투수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남는 투수진을 좀 활용해서 타자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지. 보치 감독과 영 단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네. 자, 드디어 네, 후반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아메리칸 리그 지금 뭐 1위를 다니고 있는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만나게 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의 후반기가 어떻게 펼쳐갈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니까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이제 뭐 결론을 가지고 그렇죠. 또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스포츠 톡톡 이야기 또 뜨겁게 나눠봤습니다. 고 레인저스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박상민의 지중해 노래 띄워드리면서 시원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